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맑고 고운 의원의 김근우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철 피부 관리부터 먼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드름인데요. 여드름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여드름과 뾰루지의 차이점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우리가 모공이 있는 부분에 보면 피지선이 달려 있거든요. 네네. 피지가 적당히 모공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돼서 피부 겉면을 이렇게 코팅해 주듯이 유분기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피부 보습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네. 피지가 과다하게 안에 뭉쳐 있고 모공은 각질 때문에 딱딱하게 막혀 있고 여기에 여드름균이 들어와서 곪고 염증 반응 때문에 계속 골마오르는 네. 그런 과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춘기 여드름 같은 경우는 호르몬 영향 때문에 이제 음, 그 시기에 계속 반복해서 피지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모공도 딱딱하게 막히고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성인 여드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시적으로 피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피부 컨디션이 확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균 감염이 좀 이루어지고 피부 컨디션 때문에 피지 배출이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음.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드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여드름 말고 뾰루지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네,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네네, 뾰루지가 여드름의 종류인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참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도 네, 저 여드름이에요, 아니면 모낭염이에요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네, 대부분 뾰루지가 났어요. 네, 뾰루지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뾰루지는 네, 여드름과 사실 거의 비슷한 단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드름이라고 하면 여드름균이 들어와서 이제 곪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면포 같은 것들 때문에 네, 생길 수 있는데 그 외 모낭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낭충 네. 아니면 모낭염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생기는 것도 이제 모낭염. 그리고 또 종기를 일으킬 수 있는 피부에 있는 산재균들이 들어와 생기는 종기증, 종기. 음, 그리고 피부 안쪽에 있는 피지낭이 늘어나면서 약간 골마가지고 점점 부풀어 오르는 피지낭종.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뾰루지라는 단어를 그냥 쓰거든요. 예, 그냥, 그러니까 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네, 뾰루지입니다라고 오면은 보통 이제 저희처럼 의사들은 음, 뭐 이 중에 하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진료를 보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의미가 있진 않네요, 사실. 사실 뭐 일반인 분들이 그거를 굳이 막 나눠서 어떻게 하실 필요는 굳이 없고요. 네, 치료도 사실은 많이 다르진 않아서 예, 음, 여드름에서 더 골마서 이것이 이제 종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드름 결절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나중에 피지낭종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진행 단계에서 또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이제 잘 모르고 오셔도 결국 저희 의사들이 알아서 예, 잘 알아듣고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그런데 한 곳에만 집중해서 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거는 또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피부 상태를 보면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성 피부, 건성 피부 뭐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환자들한테도 피부 정밀 상담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리는 거는 누구나 보면 다 복합성이거든요. 아, 완벽하게 지성이거나 완벽하게 건성인 피부는 진짜 별로 없어요. 예, 어, 그래서 보면 부분적으로 좀 피지량이 많거나 피부가 조금 건강이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피부는 좀 여드름이 많이 날 수 있고 음. 어떤 피부는 좀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위는 또 많이 나고 네네, 어떤 부위는 안 그럴 나고. 수 있죠. 네. 그렇게 피부가 좀 단순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여드름을 짜야도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드름을 아까 단계를 잠깐 설명드렸는데 네. 크게 나누면은 염증이 생기는 여드름이 있고요. 염증이 생기지 않는 여드름이 있거든요. 염증이 생기지 않는 여드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얗게 그냥 이렇게 맺혀 있는 좁쌀 여드름 네. 아니면 이제 그 하얗게 생긴 여드름에 모공에 구멍이 뚫리면서 공기랑 닿으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겉에 부분이 까매져요. 그럼 우리가 어, 흔히 아는 블랙헤드가 되겠죠. 그게 블랙헤드죠. 예, 그런 이제 블랙헤드나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면포라고 의사들이 말을 하는데 네. 면포가 생기는 여드름은 염증이 많이 있는 여드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음, 만약에 정말 깨끗하게 세척이 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조금 압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염증성 여드름은 여기에 여드름균이 들어와서 많이 고름해서 염증 반응을 만들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적절한 시기에 알맞게 압출을 하든 아니면 약을 먹어서 가라앉히든 약을 바르든 다 그때 단계적으로 해서 필요한 그 시점에서 음, 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 분들이 환자들이 집에서 이걸 압출한다거나 건드리는 거는 썩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음, 오히려 더 곪을 수도 있고요. 아주 드문 경우지만
안쪽에는 혈관이 터지면서 또 피가 잘 안 멎어서 고생하는 저 경우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제 미용 키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압출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해도 되겠다 싶은데 이 여드름 하나도 이유와 원인과 그리고 치료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드름 압출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그래도 집에서 좀 짜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뭐 그냥 두는 게 좋은 건지. 일단은 염증이 조금 있는 단계인데 도저히 내가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우선은 항생제 연고 정도를 바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전문의약품으로 된 이제 여드름 연고들을 좀 발라보는 게 네. 일단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요즘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 이제 압출 전에 붙일 수 있는 패치가 또 있기는 해서 그걸 잠깐 써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시 설명드리지만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고요. 네. 압출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깨끗하게 다 세척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멸균된 상태에서 멸균된 기계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압출을 해내야 되는데 멸균 어떻게 해요?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쵸. 집에 네. 멸균기를 가지고 있기도 좀 어려울 네. 뿐더러 멸균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안에까지 빼는데 그 안쪽에 있는 피진낭이 터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네네.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드름이요. 뿌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과연? 여드름은 사실 이제 제가 상담할 때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아 원장님 제가 1, 2천만 원 드릴 테니까 뽑아주세요. 몇 천만 원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사실 진짜 네. 돈 먹는 하마 같고 끝도 없고 너무 고생하고 하니까요. 근데 여드름은 치료를 애초에 단기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장기전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생활 관리를 잘 해서 여드름이 심하게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는 바로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가지고 네. 잘 진료받고 상담받아서 맞는 치료를 해서 빨리 가라앉혀가지고 흉터가 덜 남게 하고 그리고 또 재발을 좀 늦추고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좀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시술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시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술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간단한 게 병원에서 그냥 압출하는 거 있죠. 그 외에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모공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나 바아 성분의 약한 필링제를 쓸 수 있고요. 또 필링제 중에서 조금 강한 필링제들은 안에 이제 가시 같은 돌기가 있거나 해서 모공을 좀 적극적으로 좀 열 수 있는 그런 필링제도 있고 PDT라고 해서 광선 치료를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광과민제를 바르고 광선을 쐬주면 살균 효과랑 피지 줄이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오는 시술도 있고요. 여드름 치료는 그 정도고 네. 그게 흉터에 대해서도 뭐 레이저 치료가 워낙에 다양하게 있어서 네. 일단은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 여드름 시술과 압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맑고 고운 의원의 김근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